제목이 다항식의 연산인데요. 다항식이 뭐예요? 항이 많은 거. 항이 얼마나 많아야 돼? 다항식이야? 2개 이상. 2개 이상? 혹시 다른 의견? 뭐지 이 정적? 빨리 난 모르겠으니 선생님이 빨리 정답을 얘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건가? 자, 다항식이면은요, 예, 반항식들로 정석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말을 공수원에서 애초에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항식이란 말은 중1 때도 나오고 중2 때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단항식을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중학교 단원에서는 단항식들이라고 얘기 잘 안 하고 여러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항을 더해서. 그러면 이 단항식이든 항이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무거나 다 항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항 하나 있는 게 단항식이니까. 뭘 항이라고 하죠? 뭘 항이라고 하나요? 항이 뭐야? 항은 항이요. 뭐 이런 대답하더라? X나 Y나 그런 거. 뭐 상수항은 항 아니야? 미지수? 그러니까 상수항은 항 아니야 그러면? 없잖아 문자가.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항이 아니에요. 곱으로만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서, 예, 저걸 해봤자 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3분의 x라든지 혹은 루트 2x 이런 거는 항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3분의 1과 x를 곱한 거고요. 그쵸? 얘는 루트 2와 x를 곱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자를 어떻게 볼 거냐가 달라지거든요. 예. 문자를 어디까지 확인할 거냐?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를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의 단항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개수랑 차수를 볼 건데 개수가 뭐고 차수가 뭔지 알아야 쓸 거 아닙니까? 개수가 뭐예요? 개수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개수가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개수의 정의를 물어본 것이에요. 뭐지 이렇게 정적이 있을 일이야? 왜 2라고 생각했는데? 2가 뭐길래? 상수.
상수 항은 아니지. 이게 하나의 항인데 이게 어떻게 항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개념을 막 섞어서 얘기하면은 시간 문제를 못 풉니다. 자, 개수는 문자에 곱해진 수고요. 그 다음에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2차식을 준비해 놓고 있을 때 얘가 진짜 문자로서의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몇 x 제곱일 텐데 아직 모르니까 숫자일 텐데 아직 모르니까 a라고 써둔 거에 가깝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 겉보기에 A 자체가 굉장히 알파벳이라서 문자 같은데 사실 문자를 정의하는 거는 문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자에 곱해진 그 문자 이외의 것을 다 개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xy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뭐뭐에 대하여는 얘를 xy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x제곱 y 4제곱 이렇게 해서 문자라면 a는요? a는 문자가 아니라 아직 모르는 수라고 보는 거예요. 개수는 2a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선생님이 개수는 숫자인데 왜 a가 들어가요? 아니 지금 문제에서 x, y에 대하여라고 써있으면 앞으로 지금부터 x, y만 문자고요. a는 숫자 취급을 해주겠다. 숫자인데 아직 모르나 보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하고 차수는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문자가 몇 개 곱해졌죠? 몇 개 곱해졌죠? 얘들아? 그러게요 이러고 있다. 문자가 뭔데? 여기서 뭘 문자로 보기로 했는데? X와 Y. x와 y, x와 y가 몇 개 있어? 이거 또 써줘야겠어. 차수는 6입니다. 이거 6차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하여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x제곱만 문자고요.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만 문자고 x제곱과 곱해진 나머지 그 이외의 것 2ay 4제곱까지가 모조리 다 개수입니다. 그럼 이때의 차수는? 문자가 뭔데? 두 개. 네, 문자가 x니까요. x 문자 2개 곱해진 거 x제곱이니까 문자 2개 곱해진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차수 내가 물어보면 맨날 지수요 이래. 겠냐? 내가 그거 제일 싫어하는 답이야. 차수요.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니까 문자의 이
지수를 모조리 다 확인을 해야지 다 문자, 그러니까 차수 이퀄 지수 말이 안 됩니다. 윤준아? 또 내가 설명하자마자 조용히 들었겠다. 난 또 너가 자는 줄 알았잖아. 자는 거 아니지? 자냐?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가장 큰 거였어. 네. 큰 차수에서 큰 차수 말고 그럼 미안, 멘트를 바꿀게요. 이 가장 문제에서 차수율 다항식을 보고요. 가장 큰 차수를 최고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상수항까지 을 쓰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내려가야 하니까. 윤준아, 너 뒤에 나가 서 있어. 씨. 아니 나도 사용할게. 빨리 뒤에 나가 서 있어. 10분 이상 서 있는 다음에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올라가야 하니까 반대겠죠? 그래서 상수항을 먼저 쓰고 최고차항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 해보고 갑시다. 자,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세요. 얘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 했어? 힘들었다. 잘했어. 보고 갈까? 근데 원하는 거 그냥 차례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어? 원하는 거 이거 차례대로. 약간 애매한데? 애매하다는 게. 정답은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자, 얘가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얘가 얘를 문자로 보겠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가장 큰 건 2x제곱이고요. 몇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이 보이도록 정리를 하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2x제곱이고요. x 1차항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걸 x의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3y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묻지 않으면은 사실상 노답이에요. 여기 있네.
굳이 이렇게 묶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묶으셔도 되고. 그래서 x가 없는 거를 모조리 다 상수 취급, y라는 문자가 있지만 네, 상수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y에 대하여 내가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y에 대하여 이번에는 오름차순 정리 좀 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y를 보고도 y에 대한 2차 식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상수항이 먼저 와야 돼요. 그쵸? 상수항이라는 거는 이 문자인 y가 없는 게 모조리 다 상수항의 영역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항이 3x-10으로 개수가 정리가 되죠. 묶어서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해서 예, 문제에서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풀이할 땐 다 내림차순 정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에서 하란 대로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항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얘기했으면 이제 난 연산도 얘기를 해야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제목으로 돌아와서. 자, 연산은 기본적으로 자책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남셈.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이미 중2에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린 중간고사 때 다 봤다고. 예? 그래요? 그래요? 이러고 있다. 중간고사 범위가 다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랑 다항식 기술법칙 이런 게 들어갔는데 너무 과거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덧셈 뺄셈은 또 나오는데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항식의 곱셈 역시 2차식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중3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항식의 곱셈에서 우리가 3차식, 4차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다항식끼리를 서로 나누는 게 아무래도 이 파트의 메인이겠죠. 연산 중에 덧셈 뺄셈은 그냥 간단하게 휠 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곱셈 먼저 해봅시다. 곱셈 이게 나눗셈보다 좀 낫죠. 일반적으로. 그죠? 나눗셈이 있어요? 자, 다항식의 계산은, 곱셈 계산은 분배 법칙을 모든 항에 잘 적용해서 해주면 되는 일인데, 근데 모든 걸 매번 그렇게 1000개를 다 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공식을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잖아요. 곱셈 공식 중에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안 적을게요. 안 적을게요. 심화 과정이니까. 이 공수 1에서 새로 등장하는 것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식 관련된 3차 항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었을지도 까먹었을 것이니 제가 이걸 써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공식을 기억나는 대로 써보시지요. 써보시지요. 써보세요.
이제 보러 와야 돼. 써 이제. 포인트 잘 쓴 것 같은데. 자, 일단 세제곱인데요. 세제곱 했을 때, 그 다음에, 자, A제곱 B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 개수 3이죠. 3. 그 다음에 3. A 하나, B 2개. 그 다음에, 예, B 3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뿔마뿔마가 됩니다. 뿔마뿔마. 바로 위에 있는 식에서 뿔마뿔마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맞춰서 기억을 해 주셔야 뿔마뿔마 하면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3개 항 이상에서의 3개에서의 완전제곱식 계산해 보시면은 각각 제곱에 EAB, EBC, E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세제곱 하면서 자 이거는 x에 대한 1차항 3개를 곱했을 때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몇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을 쓰고 싶은 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2차항의 개수는 얘네들의 각각의 합이고요. 나중에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할 때도 나오죠. 그 다음에 1차항은 A, B, B, C, CA 둘씩 곱해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항은 3개 다 A, B, C 이렇게 차례로 곱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곱셈 공식을 이게 다 쓴 게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수책을 오랜만에 펼쳤을 테니까 제가 이제 여기 초반에 시작할 때 알려드린 거고 곱셈 공식이 혹시 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멈추면 곤란해. A 플러스 B 제곱 그거 말고 그거 쉬운 거 말고 3차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그거 안 쓸 거예요. 그거 뭐 마이너스는 뿔마트가 똑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그냥 백지에 써봐라고 했을 때 자주 까먹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역으로 인수분해할 일이 있으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도 추가되는 공식 중에 메인 공식이니까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마이너스 붙은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면 앞에가 빼기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된 거고 이게 전개가 된 결과인데 일일이 계산을 해봤을 때 중간에 애매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세제곱만 남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여기서 좀 달라져야 돼요. 이 같은 부호를 쓰시면 안 되고 또 여기서 가끔 EAB를 너무 좋아해. EAB 좀 그만 쓰. 여기는 AB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A, B, C 하고 전체 제곱을 하시면 각각 A제곱, B제곱, C제곱들이 등장을 하고요. 내가 계산 결과로 세제곱을 만들려면 이 곱셈 공식이 필요합니다. 얘 정리하면 뭘까요?
되겠지 아무래도. 이거랑 얘를 곱했는데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뒤에 더 뭐 있어 없어? 마이너스 3abc. 마이너스 3abc. 이게 상쇄가 되는 게 있는데 a, b, c a, b, c, a, b, c가 예, 3개가 남아서 3abc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차식으로는 사실 2차 방정식, 2차식을 2번 풀면 되기 때문에 곱셈 공식으로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교과서나 이런 거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러면 얘의 지금 계산 결과는 제곱 AB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이거든요. 그러면은 전개를 하시면 제곱에 제곱해서 4제곱이고요.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곱셈공식이 나오면은 변형식도 같이 있죠? 변형식을 그럼 언제 쓰는지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그냥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면 문제풀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어떤 문자들의 합이나 곱이나 를 숫자로 줬을 때, 그러니까 몇 빼기 몇이 뭐다 이런 거. 자,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여러분들이 사실 곱셈공식 그 자체는 당연히 외우셔야 되지만 약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등장하는 건 변형식이기 때문에 이 변형식은 네, 하나씩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부터 가자면은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줬을 때? A 더하기 B를 주고 AB의 곱을 줬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 마이너스 2AB를 이항하시면은 곱셈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식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합과 곱을 힌트로 줬다면 아, 이 공식을 쓰는 거구나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합을 안 줬을 수 있잖아. 차를 줬을 수 있잖아. 합곱차잖아? 합곱차? 차를 줬으면은 차의 제곱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메꾸면 돼? 플러스 2ab로 메꾸면 되겠죠? 세제곱 할 거야, 세제곱. 자,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서 따오는 거예요. 여기서 따오는 거고, 이 A 세제곱, B 세제곱 말고 나머지를 이항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합에 대해서 전체 세제곱을 시킨 다음에, 자, 얘가 이항이 될 건데 3AB라는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넘기면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예. 나중 되면 헷갈려 하는데 이 인수분해랑은 무관하게 내가 A 더하기 B랑 AB의 곱을 문제에서 주어지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얼마인지 시계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합이 있으면은 세제곱은 차도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A-B의 전체 세제곱 하고 반대로 플러스 차를 썼으면 차를 쭉 쓰시는 거고요. 합을 썼으면 합을 쭉 쓰시는 거고. 이 순서대로 갈 건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이거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던 거고, 네, 이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한 건데, 만약에 3개 이상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필요할 때는 일단 전체 제곱을 해주고 빼주면 된다. 2에 A, B, B, C, C.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일부러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목요일에 테스트 보면서 주말 테스트에 쓰셔야 되는 계백문 4번을 순서 똑같이 맞춰가지고 쓴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 내 시간 볼까요? 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중요한 건데, 일단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일단, 간혹 이걸 물어보는데, 차의 제곱으로 바로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여러분들 빠르게 사실 전개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내가 바로 마이너스 2AB에서 플러스 2AB로 가고 싶으니까 바로 4AB로 점프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제 바로 4AB로 4AB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고,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자,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랑 무관합니다. 얘를 공식을 쓰기 전에 유도 과정 한번 각오할게요. 제가 얘를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이렇게 2배씩 만들어줘 버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a, b, b, c, ca가 있는 거 보니까 완전 제곱식을 왠지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원래 개수가 2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a가 이런 2a 제곱이 있는데 얘를 a 제곱이 2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이렇게 떼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b도 원래 얘가 2b 제곱 중에 하나를 쓰고요. 예, 이렇게 C도 이렇게 2개.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찢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2분의 1이 들어간 이유는 이걸 뒤에 있는 걸 2배 해줄 건데 얘 2배를 했으면 다시 2분의 1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맞춰준 거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냅다 2배를 했냐? 이렇게 완전 제곱식 3개로 찢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b의 제곱 2-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라는 변형식이 생길 수 있다. 이 변형식은 합곱차가 있을 때 값구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알면은 만약에 얘 값 알아와라 했을 때 이 변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변형식 이용하는 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할 거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 4제곱 더하기 4제곱, 5제곱 더하기 5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까지 할 거예요. 네, 그걸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구하기 전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려면 내가 이 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합 알고 내가 특정한 거 알았어. 합만 안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합, 곱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 y를 먼저 구해와야겠죠. 그래서
변형식을 여러분들이 외우신 걸 가지고 예, 문제에서 옆에 AB라고 써있지만 네, XY면 XY로 바꿔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 해서 이렇게 변형식을 쓰신 다음에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럼 XY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예, 제곱 더하기 제곱 보여보실까요? 빨간지. 내가 xy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구했기 때문에 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u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가 4제곱 더하기 4제곱이 알고 싶으면요.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 변형식에서는 세제곱까지밖에 안 나와있어요. 4제곱을 따로 외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차수가 4차 이상으로 올라가면 4차로 가시면 이건 항상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다라고 예,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말로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예, 문제풀이 스스로 떠올리실 때 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곱에 대한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내가 바로 앞서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6인 걸 알아냈고 여기에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xy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아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36 마이너스 2니까 34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짝수 먼저 진행해볼게요. 6제곱 더하기 6제곱. 세제곱의 제곱? 네, 세제곱의 제곱으로 갑시다. 제곱의 세제곱보다는 세제곱의 제곱이 나아요. 잘못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이렇게
이렇게 제곱을 바깥으로 띄워야 곱셈공식 1번보다 더 편한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제곱을 바깥쪽으로 제곱의 세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의 제곱이어야 돼요. 제곱을 바깥쪽으로 넣어야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기에 더 편리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문제에서 진작에 가르쳐 준 거잖아요. 14라고. 얼마? 제곱이 얼마야? 195 196.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198? 그래서 짝수 제곱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x, y를 구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4제곱 더하기 4제곱, 6제곱 더하기 6제곱. 근데 이제 간혹 이제 5제곱 더하기 5제곱까지 7제곱까지는 안 가요. 5제곱 더하기 5제곱까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5제곱은 이렇게 짝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뭐의 제곱이다 라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지수법칙상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건 x제곱이랑 세제곱을 서로 곱해서 2 더하기 3, 5 만드는 게 맞겠죠? 아, 만약에 여기까지 쓰고 쉬는 시간 가질, 10분 가질게요. 정리하실게요. 자, 이거를 다 전개하면 얘랑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걸 계산해서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아닌 거를 빼야겠네요. 얘 필요 없잖아. 얘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걸 빼줘야 하는데 얘를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서 보시면은 네, 나겠죠? 네, 일단 앞에서 쓴 거 그대로 가져오고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지금부터 10분 쉬는 시간 가질게요. 14분이네요. 25분에 시작할게요.